제곱근에 대한 설명을 배웠죠. 그래서 기본 구조는 이겁니다. 어떤 수를 n번 곱했더니 a가 될 때 두 가지로 나눠지죠. 첫 번째 저 n이 홀수일 때랑 저 n이 짝수일 때로 나눠집니다. 자, 홀수일 때는 그래프적인 개형도 이해하라고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저번 수업할 때. 이걸 방정식 개념으로 끌고 가는 게 아니고 그래프적인 개념을 끌고 와야 되기 때문에 y는 x의 n제곱과 y는 a라는 두 개 그래프의 교점 x좌표를 가지고 저 방정식 해를 유추하는 겁니다. 근데 y는 x의 뒤에 뭐가 안 붙고 그냥 순수하게 x의 3제곱, x의 7제곱 이렇게 홀수차가 왔을 때는 그래프 모양이 약간의 공률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이런 형태를 띈다고 말씀드렸죠. 이게 y는 x의 n제곱꼴이에요. 그리고 이 a가 양이든 음이든 상관없이 항상 만나는 교점은 늘 한 개. 교점이 한 개란 뜻은 저 n제곱근, 저 n차 방정식을 만족하는 실근의 개수도 한 개만 존재한다고 그랬죠. 그 실근의 개수를 정의해야 할 때 얘처럼 이 a가 양수라고 친다면 이 그래프 두 개가 만나는 교점에서 x축과 만나는 위치를 찾아보니 이 위치에 있는 값을 앞으로 뭐라고 정의하는 거냐면 n번 곱해서 a가 되는 숫자라는 의미로 n제곱근 a라고 씁니다. 그럼 이번엔 여기를 a가 음수일 때 똑같은 절대값을 부가 반대라고 친다면 이렇게 넘어왔을 때 만나는 이 교점에 있는 위치 이건 그냥 마이너스 L이라고 쓸게요. 마이너스 A. A가 양수이면 마이너스 A는 음수일 테니까. 그럼 이 위치는 총 n번 곱해서 마이너스 A가 되는 숫자인데 홀수차일 때는 n번 곱해서 홀수를 만들 음수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루트 안에 마이너스가 들어갈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길이와 이 길이가 서로 같음에 따라 이 값에 마이너스를 붙이면 이 값과 서로 같아지기 때문에 n제곱근 마이너스에 마이너스를 붙이면 n제곱근 a에 마이너스를 붙이면 n제곱근 마이너스 a랑 서로 같아져서 홀수일 때는 바깥에 있는 마이너스를 빼도 되고 넣어도 되고 관계없었다. 따라서 a 값에 관계없이 a가 0보다 크냐 같냐 작냐와 관계없이 항상 실근의 개수는 딱 하나만 존재하고 그 실근을 이렇게 쓰기로 정의한다는 거예요. 그럼 n차 방정식은 총 근이 몇 개입니까? 그러면 n개가 맞기 때문에 n-1개는 모두 다 허근이 됩니다. 몇 차든 간에. 그러니까 이런 것도 막 개수를 가끔 지금 고등학교 1학년 애들도 가끔 이런 거 지금 중3 애들 중에 이제 선행 받고 있는 친구들 중에 이걸 아직 왜 이걸 헷갈리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뭐 이런 것들이죠. 이거 판별식이 0보다 커. 그럼 서로 다른 두 실근. 판별식이 0과 같아. 중근. 판별식이 0보다 작아. 그럼 허근. 이건 알고 있는데 근의 개수가 몇 개야 그랬더니 이건 두 개래. 그럼 얘는 몇 개야 그랬더니 한 개래. 얘는 몇 개야 그랬더니 없대. 맞아? 2차 방정식이야.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 2차 방정식을 만족하는 근이 판별식 0보다 크면 서로 다른 두 실근. 판별식 0보다 같으면 중근. 0보다 작으면 허근. 그럼 개수는 몇 개야 했더니 두 개, 한 개, 0개래. 맞아? 니네 대답 못해? 그럼 몇 개야? 얘 두 개 맞아? 얘는 몇 개야? 한 개. 얘는 몇 개야? 아니래매. 두 개. 나는 강선과 답이 다르다. 난 다르게 생각한다. 아니, 세 개라고 말해. 0개. 어디가 0개예요? 그럼 아까 걔랑 똑같네? 내가 욕했던 애랑 똑같이 얘기하네? 여전히 또 욕을 먹겠다는 거죠. 난 욕을 먹는 길을 걷겠다. 다른 분. 난 생각이 다르다. 한 개, 두 개, 세 개.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네 개. 주인은 어떻게 생각해? 중근이 두 개인데 똑같은 거. 그 개수는 두 개다. 네. 그럼 여기는? 0개다. 진짜로? 연재는 어떻게 생각해? 두 개 쓰다. 그냥 모르겠다 말하는 게 맞지 않나요? 두 개, 두 개, 두 개죠. 와, 놀라운. 2차 방정식은 근이 두 개야. 항상 두 개야.
얘는 서로 다른 두 실근이라 두 개고 얘는 서로 같은 두 실근이라 두 개고 얘는 서로 다른 두 허근이라 두 개야. 그럼 물어봅시다. x제곱 마이너스 네가 알고 있는 근과 계수 관계 있잖아. 이런 거 여러분 배우셨죠?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2는 0. 이 근을 x값 알파와 베타라고 둔다면 알파 플러스 베타의 공식이 뭐죠? 이거죠. 알파 베타는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보자고. 네가 이걸 정확히 알고 있다. 이걸 정확히 이게 개념을 알고 있는 거라면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는 0. 근이 뭔가요? 1 또는 2죠. 안 그려봐도 알겠지만 두 근을 더하면 3이지. 두 근을 곱하면 2가 되잖아. 서로 다른 두 개 근. 그를 직접 구해도 해도 되겠지만 근과 계수의 관계를 구하면 이해하면 근을 직접 몰라도 두 근의 합이 3인 것을 두 근의 곱이 2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 그럼 네가 말한 중근은 근이 한 개 아니에요?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는 0. x 뭐 나오죠? 2 중근. 그럼 이게 만약 근이 한 개였다면 근의 합은 얼마예요? 2가 돼야 되잖아. 근데 알파 플러스 베타는 4 아니야? 알파 베타는 4인데? 중근은 이렇게 되어 있는 거를 수학적으로 겹쳐 보이기 때문에 하나로 줄여 쓰는 것 뿐이지 근이 하나가 아니고 두 개야. 그러니까 얘네들을 더하니까 얘가 된 거고 얘네를 곱하니까 얘가 된 거라고. 그리고 혹은도 마찬가지예요.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6은 0. 2x라고 할까요? 2x 플러스 4는 0. 근 구하라 그러면 x는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i 이렇게 써지겠죠? 그럼 얘는 두 근을 더하라. 그러면 네가 말한 대로 근이 없으면 더한 값이 없는 건가? 그러면 근이 없는데 어떻게 더해? 없습니다. 존재하지 않아요. 이래야 되는데 실제 두 근의 합은 공식상 항상 2고 두 근의 곱은 4잖아. 그러니까 얘네 둘을 이렇게 나누어서 실제로 둘을 구분해 쓴다는 얘기예요. 둘을 더하면 2가 되는 거, 둘을 곱하면 4가 되는 거야. 잘못 알고 계신 거예요. 야, 니네는 그래도 대답은 이 얘기 해주면 웃을 줄 알았어. 지금 애들이 그렇게 잘못 알고 있는 선생님이 걔네가 잘못 알고 있는 이럴 줄 알았더니 똑같네. 내가 부끄럽다. 야. 말 꺼내놓고 내가 부끄럽다. 제발 이 영상을 우리 말고는 아무도 안 봤으면 좋겠다. 얼마나 이 보는 사람들 우리하고는 아닌 사람이 혹시라도 본다면 얼마나 우습게 알겠어. 야, 고등학교 1학년에서 뭐 학교에서 1등을 반내 만에 하는 애들이 이런 것도 모르고 지금 고위권을 공부하고 있으면 얼마나 우습게 보겠냐고. 내가 다 쪽팔린다. 괜히 꺼냈네. 녹화 끊고 얘기할 걸. 아니 뭐 그럴 수 있죠. 똑바로 안 하죠? 죽으려고 반 누워가지고 아까부터 모델 흉내를 내네 자꾸. 자, n이 짝수일 때는 이렇습니다. n이 짝수일 때, 이건 실근액이 아까 말한 이 얘기하다 넘어왔는데 홀수일 때는 실근의 개수가 한 개이고 이건 n차 방정식이라 그는 총 n개가 돼 있어야 돼요. 무조건 n개가 돼야 돼. 근데 실근이 한 개밖에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럼 나머지 n-개는 뭡니까? 그러면 뭉청 다 허근입니다. 이유는요. 그러면 이걸 예를 드시면 돼요. 이게 증명이에요. 방정식을 만족하는 해는 그래프의 교점의 x좌표와 같으나 만나는 교점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실제로 근이 한 개만 존재한다. 그럼 나머지 모든 근은 허근으로 취급하시면 된다라는 거죠. 근이 존재하지 않는 거니까. 정확히 말하면 실근에서 존재하지 않는 거니까. 근데 짝수일 때는 역수이나 마찬가지죠. y는 x의 n제곱과 y는 a의 교점을 찾는데 y는 x의 2차, y는 x의 4차 이런 것들은 그래프 개형이 폭의 곡률이 좀 다를 뿐이지 약간 이런 아래로 볼록한 이런 상태, 곡선이 만들어진다고 했죠. 그럼 이러다 보니까 얘가 이렇게 그려졌는데 y는 a가 여기 있으면 결국은 a가 양수이면 만나는 교점이 두 개가 되겠죠. 그럼 그 두 개에서 만들어지는 x값을 찾을 때는 정의가 n번 곱하면 a가 되는 숫자 되는 약속을 쓰기로 했고 그럼 얘도 n번 곱하면 a가 되는 숫자인데 양의 크기만큼 음으로 가 있기 때문에 이걸 마이너스를 붙여서 a가 양수일 때는
실근이 항상 두 개, 플러스 하나, 마이너스 하나, 절대값이 같은 두 개의 실근이 존재하게 되고 A가 만약 0과 같으면 그때는 0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A가 만약 음수가 되게 되면 이렇게 되게 되면 그래프랑 이 Y는 마이너스 A가 만나는 교점이 없기 때문에 A가 만약 음수라고 판정이 되면 그때는 실근은 존재하지 않고 전부 다 허근만 존재한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말했던 홀수차일 때는 이렇게 루트 안에 들어있었던 마이너스 A가 넣었다 뺐다 가능하지만 짝수는 그게 성립하지 않는다는 거죠. 마이너스 n제곱근 A랑 그다음에 n제곱근 마이너스 A는 전혀 다르다. 얘는 n제곱근 A 중에 근데 n번 곱해서 A가 되는 숫자 중에 부호가 음수인 숫자를 말해요. 존재하는 값이에요. 얘는 n번 곱해 마이너스 A라는 음수를 만드는데 짝수번 거듭제곱에서 음수를 만들 수 있는 실수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얘는 존재하지 않는 허수야. 존재하지 않는 값이에요. 근데 이쪽 단어는 실근 위주로 다루기 때문에 이런 표기는 쓰지만 이런 표기는 따로 우리가 쓰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런 것도 좀 조심하셔라 라는 겁니다. 음수는 짝수일 때는 이걸 넣었다 뺐다 할 수 없다라는 것들 명심하시고 그리고 요 다음에 이제 이 부분은 시간이 없어서 설명을 안 드렸는데 사실 이 부분은 뒤쪽을 배우면 금방 됩니다. 근데 요 뒤에 문제가 나와서 안 할 수는 없으니까 그냥 가볍게 설명만 하고 갈게요. 그리고 잠깐 끊고 얘기해야 되는데 A가 양수, B가 양수인 상태에서 이거 중요합니다. MN이 2 이상의 자연수일 때 뭐 양수인 것도 중요하고요. A 양수, B 양수. 그러니까 루트 안에 양수만 집어넣겠다는 얘기죠. 그리고 MN이 2 이상의 자연수, 이게 중요하다. 자연수일 때. 그러니까 2, 3, 4, 5, 6 이런 숫자들이 MN에 왔을 때 1번 n제곱근 A를 전체 n번 곱하면 A가 됩니다. 이건 어떤 예랑 여러분이 알고 있는 예랑 비슷한 게 이런 거예요. 루트 3의 제곱. 그럼 답은 3 이렇게 쓰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 루트 앞에 2가 생략되어 있는 거라고 그랬죠? 그럼 여기는 2랑 여기는 2랑 루트까지 만나면 이렇게 세 개는 나란히 없어지고 정답이 3이 되는 거를 중학교 교과에서 배워왔기 때문에 같은 구조라고 보시면 돼요. 3번 곱해서 4가 되는 숫자가 있어. 이게 정의잖아? 3번 곱해 4가 되는 숫자 중에 부가 양수인 숫자. 걔를 약속대로 3번 곱하면 4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저 내용이 이래서. n번 곱하면 A가 되는 숫자는 약속된 기호인데 약속대로 n번 곱했으니 당연히 A가 되는 게 맞다는 거죠. 그게 약속이었으니까. 그렇게 된다라는 뜻이고 2번은 n제곱근 A랑 n제곱근 B 이거를 역시나 중학교 때 이런 거 배웠잖아요. 루트 3 곱하기 루트 2를 루트 3 곱하기 2라고 쓰자. 약속대 쓰잖아요. 이렇게. 이 약속된 기호예요. 그때 약속이 생략되는 게 2가 있고 2가 있잖아. 같은 거듭제곱이면 2번 곱해 3이 되는 숫자, 2번 곱해 2가 되는 숫자를 곱하면 2번 곱해서 2, 3은 6이 된다고 약속을 하자는 것이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3번 곱해서 4가 되는 숫자랑 3번 곱해서 2가 되는 숫자를 곱하면 3번 곱해서 8이 되는 숫자가 되고 이 숫자는 위에서 배운 대로 8의 2의 세제곱 얘랑 없어지고 답은 2 이렇게 처리할 수 있다는 얘기죠. 3번 이제 이런 과정을 다 일일이 설명하기 그러니까 이제 빠르게 이제 정리해 보면 같은 거듭제곱일 때는 붙여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냥 곱해서 한꺼번에 붙여도 되고 찢어도 되고 나눌 때도 한꺼번에 루트 씌워서 나눠도 되고 찢어놔도 상관없다는 뜻이죠. 그런 느낌으로 같은 거듭제곱은 붙여서 하나의 루트를 쓰거나 하나의 루트로 표현되어 있는 이 분수식 루트 값은 위아래 두 개 나누어서 쪼개놓고 이렇게 찢어놔도 상관은 없다라는 거고 4번 같은 케이스는 뭐 이런 거예요. 2 제곱근 3의 뭐 세제곱 뭐 무려 이런 걸 계산할 때 있죠. 이런 거 계산할 때 이러지 않나요? 1은 생략한다고 치고 루트 3 곱하기 루트 3 곱하기 루트 3 하라는 얘기잖아요. 그 답은 3 루트 3 이렇게 되지.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거 개념적으로 여기는 세제곱을 여기다 써도 상관없다는 뜻이잖아요. 루트 3 곱하기 3 곱하기 3 이렇게 되는 거니까 위는 루트를 전체 세제곱하는 거고 아래는 루트 안에 3만 세제곱하는 건데 결과적으로 다 쪼개진다는 얘기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다시 이 개념이네. 같은 개념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기존에는 그냥 어련히 그렇구나라고 배워왔던 것들을 이제는
거듭제곱 숫자라든지 지수의 범위가 좀 더 커지고 많은 숫자가 배워야 될 때부터는 규칙성 있게 공부하자는 건데 기존에 이렇게 배웠던 것들을 똑같이 적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는 거듭제곱 n은 안으로 집어넣어도 상관없다는 뜻이야. 이런 구조라는 얘기죠. n제곱근 a의 전체 m제곱은 이 n제곱근 a를 n번 곱하라는 얘기예요. 총 n번 곱하시오. 이 뜻인데 이거 여기서 했던 거예요. 여기서. 바로 위에 2번에 있었잖아. 얘랑 곱할 때 같은 거듭제곱이네? 그럼 n은 하나 쓰고 얘랑 곱해야 된다 뜻이죠. 그럼 뒤도 다 마찬가지야. 쭉 이어 쓰다 보니까 이게 a가 이런 식으로 몇 번 곱해지냐면 루트 안에서 이거 n번 곱해지는 거구나. 2번 규칙에 따라. 그럼 n제곱근 a의 전체 m제곱으로 거듭제곱 표현 가능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m은 루트 바깥에 빠져나와도 되고 필요하면 루트 안에 집어넣어도 상관이 없다는 뜻이에요. 바깥으로 빠져나와도 되고 안으로 집어넣어도 상관이 없는 규칙이 발생한다는 얘기죠. 5번도 뭐 이건 근데 우리가 배우진 않았어요. 루트 안에 루트 이런 걸 배우진 않았기 때문에 여기 좀 생소하긴 한데 규칙을 한번 잠깐 힌트만 드리면 세제곱근 2제곱근 5 이게 무슨 말이냐는 거죠 도대체. 이 복잡한 규가 뜻하는 바는 3번 곱하면 2제곱근 5를 만드는 수란 뜻이에요. 3번 곱하면 얘가 되는 수란 뜻이에요. 됐지? 그럼 얘는 무슨 말이야? 2번 곱하면 5가 되는 수란 뜻이에요. 그럼 얘를 모아보면 3번 곱하는 다음에 또 2번 곱해. 그럼 몇 번 곱하는 거예요? 5번이나 대답하지 마. 제발. 3번 곱한 다음에 2번 곱해. 3번 곱한 값을 2번 곱해. 몇 번 곱하는 거예요? 6번 곱하는 거잖아. 2개 더하면 안 되잖아. 3번 곱한데 2번 곱하면 총 5번 곱하는 거 아니야? 그러지 말고 3번 곱한 값을 2번 연속적으로 곱하면 6번 곱하는 건 지수법칙이에요. 중2 때 배운 거야. 결론은 6번 곱하면 6이 되는 5가 되는 수. 이 뜻이야. 이 말이. 6번 곱하면 5가 되는 수. 근데 그러다 보니까 가만히 있어 보세요. 잠깐만요. 6번 곱하면 5가 되는 수의 약속은 이거 아니에요? 맞죠? 이거예요. 그럼 결국은 얘랑 같은 값이라는 얘기잖아. 그리고 보니까 얘랑 곱하기 되는 거구나. 그 루트 하나가 이렇게 붙는 거예요. 이런 규칙이라는 얘기죠. 그걸 여기다 써놓은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4번과 5번은 잘 보세요. 아니, 여기 5번은 잘 보세요. 5번은 세제곱근 2제곱근 5가 3 곱하기 2의 전체 5제곱이 돼서 이게 6제곱근 5, 6번 곱하면 5가 되는 숫자가 됐는데 곱셈은 교환이 성립하지 않나요? 3 곱하기 2를 이렇게 2 곱하기 3으로 써도 될 것 같은데? 그럼 이게 이쪽으로 넘어갈 때 이렇게 표현된다면 반대로 얘를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다는 얘기다. 거꾸로. 얘를 이렇게. 그럼 얘를 보면 이렇게? 괜찮은 거야? 괜찮은 거야. 어차피 6번 곱하면 5가 되는 숫자니까. 그래서 5번은 써있지는 않지만 뭐도 계산해야 되냐면 얘 옆에다 한 칸 더 쓰셔서 n제곱근, m제곱근, a 얘네들은 같다까지 써놓으셔야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얘는 나중에 이제 분수 표현하면 좀 더 유리해지니까 이거 너무 길게 설명하지 말고 세제곱근 5의 제곱이 있어요. 근데 내가 어떤 필요에 따라서 여기다가 4를 곱했어. 무슨 말이죠? 3번 곱해서 5의 제곱을 만드는 숫자라고 썼는데 여기다 4를 더 곱하면 총 12번 곱해서 5의 제곱이 되는 숫자로 바뀐 거예요. 근데 이게 원래 수와 같아지려면 여기에 4배하게 되면 여기도 똑같이 4배한다라는 규칙이에요. 그래서 이 처음에 있던 숫자와 세제곱근 5의 제곱과 12제곱근 5의 8제곱은 같아.
같은 숫자다라는 뜻입니다. 같은 표현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황에 따라 필요에 따라서 여기 있는 수와 여기 거듭제곱 근과 거듭제곱 숫자를 맞추기 위해서 일정한 배수를 같이 공통적으로 곱하나 마치 두 수의 최대 공약수로 약분해서 이렇게 바꿔쓰나 상관은 없다. 같은 개념이다. 라는 표현인 거죠. 자, 여기까지 하고 나서 여기는 이제 문제를 좀 푸시면 단순 계산 문제거든요. 이게 단순 계산 문제예요. 그래서 자꾸 여기를 좀 귀찮아하는 이유가 뭐냐면 뒤에 어차피 지수 확장하다 보면 이걸 더 쉽게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이거를 아직 확장이 안 되는 정도 설명하다 보니까 저 규칙에 맞춰야 되거든. 좀 귀찮아지는 게 없잖아 있는데 배운 대로 하면 그래요. 4제곱근 4제곱근 여기만 1번이죠. 이제 1번이에요. 4제곱근 4제곱근 서로 곱해놨네? 그럼 하나로 모은 다음에 안에 있는 수를 직접 곱해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죠. 이게 1번 규칙이에요. 2번인가요? 네, 거의 규칙이고 4제곱근 81 그럼 4제곱근 3에 4제곱 얘 붙이면 1번 규칙에서 없어진다고 배웠죠. 3 2번은 뒤에 있는 분 얘는 4제곱근 16 4제곱근 2의 4제곱 없어지고 정답은 2 그래서 이 문제 정답은 3 빼기 2 정답은 1입니다. 이렇게 가겠다면 글씨 봐봐. 근데 하기 싫어서 막 글씨 봐봐. 개판이잖아? 하기 싫은 거야. 귀찮은 거야. 뒤에 가면 저런 거 더 쉽게 계산하는 방식이 있으니까. 이런 것도 그래요. 깜짝 놀랐죠? 뭐야 이게. 근데 뭐 이런 느낌이에요. 아까 보셨던 뭐 n제곱근 A n제곱근 B 얘는 n제곱근 A분의 B 이렇게 되잖아? 그럼 이렇게 하나로 붙여대고 이렇게 쪼개도 돼. 그럼 얘도 그래요. 5제곱근인데 이 5제곱근을 이쪽 하나 붙여주고 이쪽 하나 붙여주고 쪼개도 된다는 얘기야. 원래는 하나의 루트에 분모와 분자 이렇게 같이 한 지붕 안에 있는데 나눠주는 겁니다. 분가시키는 거예요. 위아래 다. 그러면 위는 5제곱근 세제곱근 x인데 이거 어떻게 쓰기로 했냐면 곱해서 간단하게 15제곱근 x 분모는 이 생략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1이 아니에요. 10제곱근 x 곱하기 얘도 이제 찢죠. 6제곱근 x 15제곱근 x 곱하기 2 생략되어 있으니까 10제곱근 x 분모에 6제곱근 x 약분 정답은 1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규칙인 거니까 차근차근 앞에 거 잘 보시고 해보시면 네, 됩니다. 저건 실수들이잖아. 실수는 대소비가 되는 숫자니까 대소비기 하셔야 됩니다. 그럼 세제곱근이 무슨 말이죠? 3번 곱해 2가 되는 숫자. 감이 안 잡혀 근데. 3번 곱해 2가 되는 숫자가 뭐지? 감이 안 잡히지. 왜 안 잡히니? 무리수라 그래 무리수라. 유리수는 우리가 감을 잡을 수 있어. 대략 이 정도겠구나. 근데 무리수는 감이 안 잡히는 거예요.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니까. 3번 곱해 2가 되는 숫자. 1보단 크지만 2보단 작겠지? 그렇겠지? 4제곱근 3. 4번 곱해 3이 되는 숫자. 1인가? 아니지. 1은 4번 곱하면 1이 되니까. 그럼 2인가? 아니야. 1은 4번 곱하면 16이 돼. 그럼 4번 곱해 3이 되는 숫자는 1보다는 크지만 2보다 작은 어딘가에 있는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예요. 비교하는데 6번 곱해 5가 되는 숫자. 얘도 1점 얼마. 전부 다 1점 얼마야. 그러니까 비교가 잘 안 된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하지? 공통성을 주는 겁니다. 쟤네들끼리 같이 모여서 서로 비교할 수 있는 거리를 만들어 주는데 그 거리가 바깥에 있는 거듭제곱 횟수를 맞춰주는 거예요. 3, 4, 6의 최소 공배수 12를 맞춥니다. 그럼 세제곱근 2에는 4를 곱해줘야 되고 그럼 얘도 1제곱 2에 4를 곱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4제곱근 3 3을 곱해주고 1제곱 2에 3 곱해주고 6제곱근 5 여기다 2 곱해주고 얘도 1제곱 2에 2 곱해주고 그럼 12제곱근 2의 4제곱 12제곱근 3의 세제곱 12제곱근 5의 제곱 이제 비교가 되네요. 12번 곱한다는 공통된 성질에 맞춰보면 똑같은 횟수를 곱했는데 숫자 큰 게 나온 게 당연히 큰 거 아닌가요? 얘가 1번, 얘가 2번, 얘가 3번 이렇게 대소 비교가 되기 때문에 제일 큰 수는 4제곱근 3, 그 다음은 6제곱근 5, 그 다음은 세제곱근 2 이렇게 대소 판단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좀 이따 지수 확장하면 표기법 자체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다른 해석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으로는 그렇다. 자, 지수 확장이에요. 여기가 중요한데, 잘 보세요. 지수 확장, 지수를 확장, 범위를 넓히겠다는 거야. 어떻게? 왜? 도대체 왜? 또 필요하겠지만, 어디서 확장? 그러니까 중학교 때 여러분이 배웠던 지수 법칙 기억해요? 중2 때 배웠던 지수 법칙. 이거 지수 법칙 굉장히 중요한 법칙입니다. 중2 때 중2 때 배우는 공식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지수 법칙이야. 그걸 아니까 여러분들 이제 다항식이나 다항식, 곱셈, 나눗셈 하고 있는 거죠. 지수 법칙을 이렇게 배웠거든요. 중2 때 같은 밑끼리 곱하면 그 밑은 한 번 쓰고 지수끼리 덧셈한다. 같은 밑끼리 나누면 그 밑을 표현하는 방식, 이 값을 계산하는 방식 세 가지였죠. 만약 m이 n보다 클 때, m과 n이 같을 때, m이 더 클 때, 또 쓰기 귀찮았으면 글씨 막 개판이죠. 다 알 거라 생각하는데 혹시 얘는 a의 n-n제곱, 얘는 0, 얘는 a의 n-m분의 1 이렇게 써지죠. 이게 우리가 배웠던 지수 법칙이에요. 뭐 이런 거잖아요. 간단한 예로 a의 5제곱 나누기 a의 제곱 그러면 a의 5-2, a의 세제곱, a의 5제곱 나누기 a의 5제곱 같은 수를 나눈 거잖아. 1인 거죠. 그러니까 a의 5제곱, a의 3제곱 나누기 a의 5제곱. 아, 모르겠는데? 분모의 a가 5개, 분자의 a가 3개, 약분. 답은 a 제곱분의 1인데 이 제곱분의 1을 구하는 과정이 a의 5제곱 마이너스 2, 3분의 1 이렇게 써진다는 얘기죠. 뒤에서 앞을 뺀 다음에 역수 처리하겠다라는 거야. 이걸 이제 중2 때 배웠던 거고, 더불어 a의 m제곱의 전체 n제곱, 얘는 a의 m 곱하기 n제곱. 교환 법칙 이렇게 쓸 수 있다. 곱하기도 하고 얘네 둘의 자리를 바꿔도 상관없다. 이런 지수 법칙이 있었고, 그 다음은 AB의 전체 m제곱. 그러면 A의 m제곱 곱하기 B의 m제곱. 그 다음에 B분의 m제곱 분의 A의 m제곱. 이렇게 되면 B분의 A의 전체 m제곱. 이게 중2 때 배웠던 지수 법칙이에요. 근데 이게 두 개를 지금 섞어서 따로 보여드린 이유는 앞쪽에 있는 세 개는 어떨 때 지수 법칙 자체도 따로 구분해서 기억해야 돼. 얘랑 얘가 상황이 달라. 앞쪽에 있는 이 하늘색으로 표시한 애들은 언제 쓰는 지수 법칙이냐면 밑이 같을 때 쓰는 지수 법칙이에요. 혹은 밑을 같게 만들 수 있을 때 쓰는 지수 법칙이야. 근데 얘네들은 밑은 같게 못 만드는 겁니다. 2와 3. 이건 노구를 취하지 않는 이상은 밑을 같이 못 만들어요. 근데 2와 4. 달라 보이지만 2와 4는 밑을 같게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밑을 어떻게든 같든지 같지 않지만 같게 만들 수 있다면 여기는 세 개 중에 하나 쓰면 된다는 뜻이야. 근데 밑을 같게 못 만드는 밑끼리 붙었어. 그럴 때는 그런 걸 곱하고 나눌 때는 밑은 내버려 두고 지수가 똑같은지 확인해 보자는 거죠. 지수가 똑같네? 그러면 밑과 관계없이 지수를 하나로 통일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아니면 찢을 수도 있고. 얘는 지수가 서로 같을 때 쓰는 지수 법칙이에요. 얘는 언제 많이 쓰이냐면 우리가 자릿수 계산할 때 있잖아요. 2의 10제곱 곱하기 5의 8제곱 몇 자리 자릿수입니까? 그러면 2의 제곱 곱하기 2의 8제곱 곱하기 2의 5의 8제곱을 쪼갠 다음에 얘네를 붙이죠? 지수 법칙 이 규칙을 쓰는 거예요. 서로 다른 밑이지만 지수가 동일하면 밑을 먼저 곱한 다음에 지수를 한꺼번에 처리해도 된다. 그리고 앞에 4가 곱해졌다. 근데 2, 5, 10이잖아? 10의 8제곱이다. 그럼 10의 8제곱은 1 다음에 0이 8개 붙는다는 얘기잖아. 그 앞에 4가 곱해졌으니까 얘는 4 다음에 0이 8개 붙는다는 뜻이에요. 그럼 총 자리는 9자리. 이걸 중학교 2학년 때 했었다고.
그런 데 쓰는 지수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둘은 구분해서 기억하라 라는 건데, 지울게요. 이건 이제 아실 테니까. 지금 배우는 파트는 지수의 확장입니다. 네, 글씨 잘 못 쓰는 선생님이 아까보다 글씨가 좀 더 이뻐졌죠? 네, 좀 더 주력해서 공부할 단원이라는 뜻이에요. 또 비웃는다. 준혁이 요즘에 그 흑하고 비웃는 거 좀, 요즘은 준혁이가 내가 좀 만만해 보이는지 자꾸 이렇게 툭하면 비웃는다. 그래. 괜찮아. 기분 더럽고 좋으네. 자, 지수 확장이란 파트는 뭐 하는 파트냐면 지수를 말 그대로 넓히겠다는 얘기야. 그럼 기존에 뭔지를 알았어야 된다는 얘기지. 좀 더 있으면 지었던 지수 법칙 있죠. 그 지수 법칙에 니네가 몰랐던 숨겨진 비밀이 아니야. 원래 대놓고 있는 사실인데 여러분들이 무시했던 조건이 뭐였냐면 A와 B는 양수이며 M과 N은 자연수라는 조건이 중학교 2학년 교과서든 참고서든 무슨 교재를 봐도 이거 다 써 있어요. 근데 우리는 저기 크게 신경 안 썼다는 얘기지. 당연히 의뢰 A, B는 양수인 거고 의뢰 자연수 M에는 자연수 몇 번이냐, 두 번이냐, 세 번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의뢰 그냥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공부했지만 실제는 안 그렇다는 얘기예요. 자, 이 조건이 성립한다는 가정하에 아까 배웠던 지수 법칙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법칙이 성립했던 거죠. 지수 법칙이 성립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 미스는 저런 특징을 갖죠? 양수, 그리고 M에는 자연수. 아니에요. 잘못 썼어요. M에는 자연수잖아? 그럼 A, B는 특별한 말이 안 써 있어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A, B가 실수이면 된다 뜻이에요. 중학교 때는 저 말이 생략돼 있죠. 저 말을 주요 이제 밑바탕에 깔고 지수 법칙을 시작하는 겁니다. MN이 자연수이면 A, B는 아무거나 와도 상관없다. 이런 거죠. 마이너스 2의 세제곱 곱하기 3의 세제곱. 이거 얼마예요? 3의 제곱 할까요? 너무 커서. 얼마죠? 마이너스 8. 얼마인가요? 9. 마이너스 72. 그런 거잖아. 그러니까 밑이 양이든 음이든 신경 쓰지 말고 네가 알고 있는 지수법칙을 적용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얘는 마이너스 1의 세제곱 곱하기 2의 세제곱 이렇게 쓴 거죠. 지수가 분배된 거예요. 그러니까 양, 0 관계없이 모두 다 MN이 지수가 자연수이면 네가 알고 있는 지수 법칙은 다 성립한다 였는데 이제 이 지수를 확장시키는 겁니다. 지수가 약간 데모하는 거예요. 쿠데타. 왜 우리는 니네는 숫자를 이렇게나 많이 가지면서 왜 우리는 자연수 안에서만 놀아야 돼? 왜 우리는 맨날 하나 둘만 세고 있어야 돼? 나도 0.2 세고 싶고 마이너스 3 세고 싶고 나 할 거 많아. 왜 나를 자연수에 묶어두는 거야? 이제부터는 지수 확장하는 겁니다. 잘 보세요. 지수 확장. 지수만 쓰는 겁니다. 지금 쓰고 있는 개념은 이 숫자의 범위는 지수의 범위를 쓴 거예요. 기존의 지수를 우리는 자연수만 쓰기로 약속을 했어요. 근데 수가 자연수만 있지는 않잖아. 0도 있고 마이너스 자연수, 음의 정수도 있죠. 얘네를 붙여서 우리가 뭐라 부르나요? 이거 물어보는 것도 웃긴데? 정수라 부르죠? 대답 안 하니까 더 웃기네? 네. 이 수 우리는 정수라 부르죠. 기존의 지수를 우리는 여기만 보고 있었다. 라는 겁니다. 여기서만 지수를 보고 있었던 거예요. 이 지수를 가지면 우리가 알고 있는 지수 법칙이 적용한다. 그래서 저 지수 법칙을 마음대로 편하게 써 먹어라 라고 했던 건데 지수가 나 이제 자연수에서 안 놀래. 나 정수 동대로 넘어갈래. 하면 지수가 확장이 되는 겁니다. 자연수에서 정수로 지수가 확장이 돼요. 그러면 문제가 뭐냐면 기존에 우리가 다루지 않았던 이런 지수도 있죠. 지수에 0이 붙거나 지수에 마이너스 자연수가 붙었을 때는 처리법을 몰라요. 어떻게 처리하는지 배운 적이 없으니까. 지수가 이런 상태로 확장합니다. 그럼 이 빨간색에 대한 표현을 익혀야 된다는 얘기야. 배운 적이 없는 표현이니까. 어떤 걸 안 배웠냐면 이런 거 안 배웠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면 3의 0제곱 이런 거 배운 적 없어. 3을 0번 곱하라고? 이게 무슨 말이지? 배운 적이 없어요. 혹은
뭐 3의, 그냥 미스 3으로 헷갈리지 않게 3을 둘게요. 3의 마이너스 2제곱, 이런 거 배운 적이 없어. 토리폰 몰라. 이해돼? 주희야? 이해되니? 근데 이건 예를 들 수 있어요. 좀 전에 배웠던 지수법칙 중에 이런 예 있죠. 3의 제곱 나누기 3의 제곱. 이거 얼마나 배웠죠? 1이잖아. 근데 1인데 이게 답이 1로 밝혀지는 과정에 지수법칙에 보면 같은 밑끼리 나눗셈 하면 밑을 한 번 쓰고 지수는 뺄셈 한다라는 조건이 있거든. 그러니까 3의 0제곱이 나오네. 근데 그 3의 0제곱 우리는 정의대로 1이라는 걸 알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앞으로 지수가 만약에 0이 나오는 숫자가 있으면 이 답은 1로 쓰겠다라는 상황을 이해해야 된다는 뜻이야. 지수가 확장됨에 따라 내가 몰랐던 계산법이 나타날 테고 그 결과를 쓸 수 있는 표현법을 익혀야 된다는 얘기예요. 얘도 그래요. 3의 세제곱 나누기 3의 5제곱. 이 계산법 몰랐잖아. 답은 알지 우리가. 분모의 3이 5번 곱해지고 분자의 3이 3번 곱해지고 약분했더니 3의 제곱분의 1이 되고. 근데 이거를 그 지수법칙에 나눗셈 할 때 그 빼는 규칙에 본다면 같은 밑끼리 나눗셈 하면 밑은 한 번 쓰고 지수를 순서대로 뺀다 하거든. 사실은 알고 있는데 우리가 알는 계산인데 표기를 잘 눈여겨 익히지 않았을 뿐이에요. 3의 마이너스 2제곱은 실제로 얘랑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지수의 음매정수, 마이너스 자연수가 나오면 3을 제곱한 것을 분모에 쓰고 지수의 음수는 역수 처리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분모에 역수를 처리한다. 그러면 지수의 음이 와도 처리법을 알게 되니 지수한테 야 알겠어. 너 자연수 동안 놀 때는 내가 사실 이런 규칙에 따라 지수법칙을 배워왔는데 네가 정수로 확장된다면 이런 지수를 추가로 더 갖겠다는 거잖아. 이게 추가사항이에요. 얘가 확장되면 이게 추가사항으로 발생해. 그럼 그때 내가 해야 될 짓은 앞으로 이걸 일반화시키면 만약에 밑 위에 0이라는 숫자가 오면 그때는 1이라고 익히게 되고 만약 지수에 음의 정수가 오게 되면 그때는 a의 n제곱분의 1로 고쳐 쓰자. 알았어? 나 이제 너 계산하는 방식 알았으니까 너 마음대로 확장해도 돼. 그럼 나 다 계산할 수 있어. 가 되는데 아니 그럴 것 같으면 처음부터 이걸 이렇게 쓸 필요 없잖아. 자연수든 지수가 정수로 확장되든 어차피 지수법칙 다 성립될 것 같으면 처음부터 이런 조건을 달 필요 없는 거 아니야? 무슨 말이냐면 충남 사람이 충남에서 쓰는 버스 요즘 제가 버스 안 타봐서 잘 모르겠어요. 근데 예전에 만약에 충남에 쓰는 버스 교통카드가 있어. 이건 충남에서 써야 돼. 근데 이걸 서울 가서 썼더니 안 먹혀. 동네가 다르니까. 근데 만약에 처음부터 이 교통카드는 대한민국 전체 다 쓸 수 있는 거야. 그럼 충남 사람한테 줄 때, 야, 너 이거 충남에서만 써? 이러진 않는다는 얘기지. 야, 이건 다 쓸 수 있어. 아무 데나 써? 라고 준다는 얘기예요. 그럼 처음부터 지수법칙 이걸 안 배웠을 뿐이지, 지수가 0이거나 마이너스 자연수일 때도 지수법칙이 다 적용된다면이지. 그럼 굳이 처음부터 범위를 좁혀놓을 필요는 없을 거란 얘기예요. 그냥 다 쓸 수 있어. 다 써. 라고 했을 텐데 왜 이렇게 썼을까? 왜 굳이 중학교 때는 지수를 자연수에 묶어놓은 걸까? 세상 만사 다 똑같아요. 이건 세상의 기본이 진리야. 내가 뭔가 가지려고 하잖아? 그러면 내 손에 있는 거 하나를 내려놔야 돼요. 네 손에 네가 좋아하는 빵 하나, 여기 소시지 하나 들고 있어. 근데 저기 보니까 아이스크림 하나 있네? 나 저 아이스크림 먹고 싶은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둘 중에 하나 내려놔야 돼. 빵이든 소시지든 둘 중에 하나 내려놓고 아이스크림 집어야 된다고. 무슨 말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지수가 자연수에서 정수로 확장되면 뭔가는 줄어들어야 되는 거야. 그 뭔가가 뭐냐면 쟤네예요. 밑. 지수가 정수로 확장하면 밑이 양보해야 돼. 밑이 범위가 줄기 시작해요. 왜? 왜 줄여야 되는 게 중요하지? 왜 줄여야 되는 거지? 왜 줄여야 되냐면 만약 지수에 0이라는 지수가 왔어. 이런 건 괜찮아. 3의 0제곱 1이라고 약속하면 되니까 4의 0제곱 1이라고 약속하면 돼.
마이너스 2의 0제곱, 이거 1이야. 약속하면 돼. 이게 문제야. 얘는 뭐야, 그러면? 1이야? 이게 1이야, 그러면? 0의 5제곱을 0의, 말도 안 되지만, 0의 5제곱, 0의 5제곱 나누다 쳐봐. 그럼 0의 5 빼기 5, 0의 0제곱. 그럼 규칙에 따라 답이 1이 돼야 되네? 말이 안 되잖아. 뭔가 느낌이 와야 돼요. 아, 지수를 자연수로 묶어놨던 이유는 밑을 모든 전범에 쓸 수 있도록 만들어낸 조치였던 거야. 모든 수에서 지수 법칙을 적용하게 만들려니까 지수를 자연수에서 놀게 했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지수를 자연수 정수를 확장했더니 표현할 수 없는 수가 나타난다는 얘기지. 이런 수를 어떻게 표현할 겁니까? 그럼 얘는 0의 1제곱분의 1이니? 수학적 규칙이 안 맞는 수가 나오잖아. 분명 영인수가 어디 있어? 그러니까 지수가 확장했더니 밑이 야 네가 확장함에 따라 문제가 발생하네? 그 문제는 밑이 뭐를 취했을 때냐면 0을 취했을 때예요. 밑이 0이 취하게 되면 지수 법칙이나 숫자 자체가 표현이 안 되기 때문에 이걸 못 쓰게 된다는 얘기죠. 따라서 지수가 자연수에서 정수로 확장하게 되면 그 결과값을 지불해야 돼. 알겠어. 네가 그렇게 놀고 싶다면 놀아. 정수 동네까지 가서 놀아. 대신에 밑이 양보해야 돼. 밑은 0 아닌 실수로 축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수 확장 파트는 명심해야 될 게 지수가 확장된 난 뒤에 뭐가 생략됐냐면 밑의 축소가 생략되는 거예요. 이렇게 밑을 좁혀가야 돼. 왜? 지수 법칙 쓰려고. 지수 법칙이나 수를 정확히 써내려면 지금쯤 지수가 자연수가 아닌 0이나 음의 정수를 포함하는 순간부터는 0이라는 밑은 그때부터 못 쓴다는 얘기예요. 그럼 0을 배제하고는요? 다 쓸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이런 지수를 갖든 안 갖든 정수에서 지수가 정수로 확장되면 밑은 0만 아니면 아무 관계없다가 된다는 얘기죠. 다시 확장합니다. 숫자가 정수만 있지는 않잖아. 뭐도 있어요? 정수가 아닌 유리수가 있어요. 이게 뭐예요? 길게 썼지만 결론은 소수 또는 분수로만 표현되는 숫자가 정수 아닌 유리수. 우리가 알고 있는 뭐 0.2 이런 거, 7분의 3 뭐 이런 거, 3.14, 3.14면 얘가 자꾸 선생님 이거는 파이니까 순환하지 않은 무한소수 아닙니까? 파이는 3.14에서 끝난 게 아니고 이 뒤로 끝까지 가야 되는 거죠. 3.14는 유한소수예요. 100분의 314라는 유한소수야. 어쨌든 이런 것들이 정수가 아닌 유리수에 포함되어 있는 숫자예요. 이번에 뭐 하고 있는 거죠? 지수가 또 욕심 부리는 거야. 나 정수에서 놀 만큼 놀았어. 근데 정수 재미없어. 나 확장할래. 다른 동네 가서 놀 거야. 그 동네 어디예요? 나 다른 동네 가서 놀 거야. 확장해. 얘네 둘을 붙여서 뭐라 부르죠? 유리수라 부르죠. 지수가 유리수로 확장하는 겁니다. 잘못 썼네요. 미안합니다. 저걸 쓰는 게 아니고 확장이 저기서 된 거니까. 지수가 정수에서 다시 유리수로 확장됩니다. 그러면 또 뭐가 문제가 되냐면 없던 지수의 형태가 나와요. 예. 이거는 원래 지수에 없었던 애거든. 지수에 분수가 나오는 꼴. 그럼 지수에 소수나 분수가 나오는 꼴은 어떻게 처리할 거냐는 거죠. 처리법을 익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처리법이 이겁니다. 만약 어떤 밑이 있는데 지수가 이렇게 정수꼴이 아닌 분수꼴을 가질 때 이렇게 얘를 처리하는 방식, 그 방식이 이거예요. m
n 제곱근 a의 m 제곱이라는 거듭 제곱근의 표현이 필요한 겁니다. 이건 약간 증명에 가깝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하면 길어지니까 일단 이렇게 표기법을 이렇게 바꿔 쓸 수 있다. 이렇게 지수의 분수가 나오면 앞으로는 이렇게 편하게 루트를 표현해서 나타낼 수 있다라고 기억합시다. 근데 이제 이거는 설명합시다. 그러면 증명을 생략한다 하더라도 근데 왜 또 얘는 이런 기호를 익혀야 됩니까 하면 이런 문제 때문에요. 만약 마이너스 2의 제곱에 2분의 3제곱이 있어. 잘못 썼네요. 네. 마이너스 2의 세제곱에 3분의 2제곱이 있어. 약간 느낌은 이거 아니냐? 지수법칙 안 쓴다고 생각해보고 마이너스 2를 3번 곱하면 이렇게 쓸까요? 마이너스를 3번 곱해. 그런 다음에 얘를 3분의 2제곱해. 그럼 느낌은 어떤 느낌이냐면 값은 몰라도 돼. 아직 안 배웠으니까. 마이너스를 3번 곱하면 마이너스 8, 음이지. 음을 3분의 2제곱 하는 거니까 뭔지는 모르겠지만 답이 음일 거라고 예상이 되는 거야. 답이 음이 아닐까? 직관적으로. 근데 실제로 여기서 지수법칙을 적용하게 되면 지수법칙 뭐예요? 지수를 거듭제하면 2를 곱하라고 배웠거든? 그럼 3, 3 약분되고 마이너스 2의 제곱이 되네? 이 답은 4라는 양수값으로 바뀌어요. 음이라고 생각했던 숫자가 갑자기 양으로 돌변해. 규칙이 안 맞는다는 얘기예요. 뭔가 우리가 알고 있는 논리적 사고에 안 맞는 일이 발생하지. 그래서 이거를 방지하고자 만약 지수에 만약 분수가 나오면 기존에 네가 알고 있는 계산법이 문제가 발생해. 이게 괜히 지웠나요? 어떤 문제가 발생해? 지수에 만약에 음이 나오면 답이 느낌상 직관적으로 음이 나와야 될 숫자가 갑자기 졸지에 답이 양으로 바뀌는 이상한 일이 발생한다는 얘기죠. 그럼 지수법칙을 적용하면 안 됐었다는 얘기야. 답이 틀리니까. 근데 나는 지수법칙을 어쨌든 끝까지 쓰고 싶은 거거든. 이 좋은 법칙을 끝까지 쓰고 싶다 보니까 지수가 욕심내서 지금처럼 지수에 분수인 정수아닌 유리수가 나타나는 순간부터는 뭐를 또 다 줄여가자면 밑한데 다시 부탁하는 거예요. 야, 나 지수가 정수에서 나 유리수를 확장하고 싶거든. 나 지수 분수꼴도 갖고 싶어. 근데 안 되는 일이 발생해. 내가 알고 있는 지수법칙, 우리가 알고 있는 지수를 적용하면 답이 안 맞아. 그러니 네가 음수일 때가 이 규칙이 안 맞으니 너 음수 포기해줘가 돼요. 지수가 유리수로 확장되는 순간부터는 밑이 양보합니다. 이제는. 처음부터 0도 안 된다며. 근데 이제는 음도 안 된대. 음 집어넣었더니 지수법칙이 안 맞으니까. 그래서 밑이 양인 실수로 갑니다. 아셨어요? 그러니까 그동안은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게 좋게 표현해보면 지수가 많이 양보했던 거야, 그동안은. 그 좁은 범위, 자연수 범위에서 막 계속 복작복작 놀았었는데, 이제 지수가 내가 좀 더 넓은 범위에서 해주고 싶어 그랬더니, 그동안 많은 혜택을 받았던 밑이, 알겠어? 이제 내가 하나씩 그럼 양보해줄게. 너 어디로 가려고? 지수가 나 정수로 확장하고 싶어. 그러면, 그래, 알겠어. 그럼 밑이 0일 때가 얘처럼 아까 문제가 발생하니까, 그럼 나 앞으로 밑을 0 취하지 않을게.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지수법칙을 마음대로 써도 되겠네. 좋아했는데 다시 이제 지수가 야, 미안한데 나 지수를 유리수 범위 분수까지 확장하고 싶어. 그랬더니 아까처럼 이렇게 말도 안 되는 현상이 발생해. 어떻게 할까? 그래? 왜 말이 안 돼? 밑을 음을 취했더니 말이 안 돼. 그래? 그럼 난 버릴게. 너를 위해서. 양만 취할게.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은 숫자가 멈추지 않았잖아요? 그 다음 확장은 뭐예요? 실수 범위였죠. 이제 지수가 여기까지 갔을 거 아니야? 그 다음 확장은 실수인데 관계없습니다. 지수가 실수로 확장해도 더 이상 밑은 양보할 데가 없어요. 음도 버렸고 음도 버렸고 0도 버렸잖아. 그럼 양을 버리면 수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이잖아. 우리가 알고 있는 실수는 양, 0, 중에 하나잖아. 근데 음과 0을 버렸으니까 양만 가지고 있는데 그것까지 버릴 수는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수가 유리수에서 실수로 확장해도 여전히 밑은 똑같이 얘입니다. 0보다 큰 양의 수, 밑이 양수만 갖게 된다라는 표현이죠. 그리고 이거를 조금만 더, 이게 수를 보면서 설명드렸는데 조금 더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지수예요? 미치예요. 지수가 자연수에 묶여 있어. 그럼 밑은 실수 전범이에요. 근데 지수가 정수로 확장해. 그럼 밑은 영 아닌 실수가 돼요. 지수가 유리수나 혹은 실수 범위까지 확장해. 그럼 그 얘기는 지수에 무리수 와도 상관없다는 뜻이죠. 유리수든 무리수든 실수 범위를 확장했다는 얘기는 무리수까지 끼고 가겠다는 얘기야. 지수에 무리수가 오든 분수가 오든 상관없이 그때는 밑은 양수만 취한다. 이게 결론이에요. 이렇게 지수 확장됨에 따라 밑이 축소하는 일이 발생한다. 이거를 이 교과에서 배운 겁니다. 간략한 이유는 위에 뭐 예를 들면 설명드렸고요. 자, 그래서 그러면 아까 말했던 이런 것들이 계산법이 좀 더 원활해지는 거예요. 이런 거. 이거 근데 이런 게 엄청 중요하진 않지만 학교 내신용에서 가끔 복잡한 계산 문제 나올 때도 있거든요. 그럼 저런 거 처리할 때 아까는 뭐 거듭적 성질에 따라서 얘랑 곱한 다음에 15제곱근 x, 얘랑 곱한 다음에 10제곱근 x 다 써보면서 막 계산하다 약분시키고 답 썼잖아? 근데 이거를 지금 배운 내용을 이용해 보면 이건 좀 더 이제 쉬워지는 계산법이 돼요. x라고 크게 쓰시면 돼요. 어차피 밑은 x밖에 없으니까. x를 크게 쓴 다음에 얘 위한테 물어봐요. 야, 너 지수 얼마야? 이거 지수 써야 되거든? 근데 5제곱근, 세제곱근, x는 위에 지수 1이 생략되어 있는 겁니다. 그럼 배운 대로 해봅시다. 아까 뭘 배웠냐면 요 안에 있는 거 보세요. n제곱근 a의 m제곱. 이거 어떻게 쓰라고 했죠? 세로 규칙 배웠잖아. 밑은 a고 분모 형태, 분수 형태 써지죠. 근데 바깥에 있는 게 분모로 가고 안에 있는 게 분자로 가요. 이게 규칙이에요. 배운 지 얼마 안 돼서 좀 헷갈리시겠지만. 그럼 규칙에 따라 얘는 5제곱근 x의 3분의 1제곱이에요. 다시 얘는 또 x의 얘가 분모, 얘가 분자인 상태예요. 그럼 분모 분자에 3을 곱하게 되면 x의 15제곱분의 1 이렇게 되죠. 빨리 계산하는 방식은 이걸 하나씩 취하지 마시고 어차피 x의 15제곱분의 1인 걸 알았으니까 얘랑 곱하세요. 그럼 15제곱근 x라고 붙여 쓸 수 있잖아. 지수 1이 생략되어 있으니까 바깥의 거분의 안의 걸로 지수를 분수 형태로 이렇게 바꾸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 첫 번째 지수는 5, 3, 15분의 1이 돼요. 두 번째 지수는 5, 2, 10분의 1 이렇게 되죠. 이 지수에 다 위에 x에는 다 1이 생략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이 지수 있으면 지수 갖다 써야 돼요. 두 번째 얘한테는 여기 2가 생략되어 있으니까 3이 6분의 1. 분모는 3, 5, 15분의 1. 여기는 분자값 2가 생략되어 있으니까 2, 5, 10분의 1. 2, 3은 6분의 1인데 지수 법칙할 때 이렇게 배우잖아. 같은 밑끼리 곱하면 지수는 덧셈. 같은 밑끼리 나눗셈 하면 밑 하나 쓰고 앞에서 뒤를 뺄셈. 그런 거예요. 분자들은 다 곱셈 했으니까 분자로 올라왔을 테고 분모들은 다 나눗셈 했으니까 분모로 내려갔겠죠. 분자는 덧셈, 분모는 나눗셈 한 거니까 뺄셈, 덧셈, 뺄셈, 덧셈, 뺄셈 이렇게 돼요. 쓰고 나서 보니까 이렇게 지워지고 이렇게 지워지고 이렇게 지워지면서 x의 0제곱이 나왔네. 답은 1 이렇게 쓴 겁니다. 책에 보면 x가 뭐가 아니라고 되어 있을 거냐면 0이 아닙니다 라고 써져 있을 거예요. 보세요. 책에. x가 양수입니다. 써있죠. 0이 아니라 뜻이에요. 우리가 좀 전에 배웠던 지수 법칙이 적용 가능한 범위여서 쓸 수 있는 값이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지수 확장을 잠깐 배우셨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계산법은 이제 편하게 하시면 돼요. 밑은 다 어떤 정도 범위에 맞춰져 있으니까 쓰시면 되는데 시간상 여기는 좀 여러분이 다음 시간에 설명드릴게요. 근데 이거는 곱셈공식 관련된 거니까 조금만 여러분이 눈여겨보시면 쉽게 해요. 이런 거 곱셈공식 관련된 거니까 여러분들 이거 하시고 이런 것만 잠깐 좀 볼게요. 이거는 어떻게 될지 좀 헷갈리는데 별로 어렵진 않고 두 개 똑같은데 위 거를 이제 해볼게요. A의 2x제곱이 5래입니다. 근데 지금 분수 형태로 되어 있죠? 분모에다가 이 꼴을 만들기 위해서 A의 x제곱을 곱합니다. 얘도 A의 x제곱을 곱합니다. 그럼 분모가 분배되겠죠, 이렇게. 지수 법칙에 따라, 분배 법칙에 따라. 곱하면, 같은 밑끼리 곱하면 지수는 덧셈 되네?
같은 밑끼리 곱하면 지수는 덧셈 되는데 마이너스 x랑 x를 덧셈하면 0제곱이 되고 a의 x 더하기 x, 2x 마이너스 a의 마이너스 x 더하기 x, 0제곱 a의 2x제곱 플러스 1 이렇게 해서 배웠잖아요. a 0제곱 1이라고 a의 2x제곱 마이너스 1 선생님 지수에 0이 나왔는데요? 네. 지수 0이면 밑은 0만 아니면 되지. 여기 있네. 0이 아니라잖아. 쓸 수 있는 규칙이죠. 갖다 씁니다. 5 플러스 1분의 5 마이너스 1. 정답 6분의 4. 3분의 2. 이렇게 된다는 뜻이에요. 네, 이런 규칙인 겁니다. 뒤에 보세요. 여기가 이제 이 단원의 마지막 유형일 텐데. 자, 보면 이래요. 이건 유형이 좀 달라서 설명을 드릴게요. 1번 148을 x만 곱하면 8이 되는데 뭔지 모르겠어요. 148 도대체 얼만큼 곱해야 참 이거 설명해야 되는데 지수가 자연수에서 확장하지. 그치? 그럼 그때 지수는 이제부터 횟수로 정의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안 그래? A의 제곱 이거 무슨 말이에요? A를 2번 곱한다라는 뭐로 정의되냐면 지수가 자연수일 때는 횟수로 정의할 수 있어요. 됐니? 그럼 A에 지수 이제부터 확장하니까 뭐 소수, 분수, 음수 다 쓸 수 있다며. 그럼 지수에 2분의 1 나왔어. 그럼 이건 무슨 말이야? A를 2분의 1번 곱해? 그럼 2분의 1번이면 반 곱하고 곱하지 말라는 얘기가 뭐야? 어떻게 알아야 되게요? 그러니까 지수가 자연수에서 정수나 유리수로 확장되는 순간부터는 지수는 더 이상 횟수가 아닙니다. 아시죠? 횟수로 정의할 수 없어요. A의 마이너스 2제곱, A를 마이너스 2번 곱해? 마이너스 2번이 어디 있어? 횟수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숫자 자체로 봐야 돼. 얘들은 지수를 횟수가 아닌 숫자 자체로 보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중학교 때 배웠던 지수가 뭐야? 그러면 같은 수나 문자가 곱해지는 개수, 횟수, 이건 중학교 개념이고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넘어오면서 이제는 지수가 자연수가 아닌 정수나 유수로 확장되면 더 이상 개수나 횟수로 지수를 정의할 수는 없다. 그래서 148을 몇 번 곱하면 x입니까? 이건 이제 말이 안 맞는다는 얘기예요. 148을 왜 지수가 실수로 확장됐으니까 148을 얼마만큼 거듭제곱하면 이 실수만큼 거듭제곱하면 8이 됩니까? 라는 수의 개념을 생각해야 돼요. 근데 지수가 실수인데 지수가 실수로 확장되면 밑은 양수 아닙니까? 잘 보시면 다 양수입니다. 괜히 그렇게 써는 게 아니에요. 다 규칙에 맞게 써는 겁니다. 지수가 더 보다 양수로 써졌죠? 어떻게 풀까요, 선생님? 이게 좀 문제가 헷갈립니다. 148에 x제곱이 8이고 37에 y제곱이 16이라는데 구하라는 이걸 구하라는데요? 도대체 난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각각 위 아래 각각 x분의 1 거듭제곱 y분의 1 거듭제곱을 취합니다. 횟수가 아니에요. 그냥 저 정도의 지수를 취하겠다는 얘기지. 그럼 지수법칙, 양수니까요. 지수법칙 써도 되잖아요. 148의 x제곱과 8이라는 숫자는 2의 세제곱이죠. 의도적으로 이렇게 씁니다. 왜 이렇게 써야 되냐면 여기 3이 보이기 때문이에요. 이 수 양변에 x분의 1제곱을 취합니다. 밑이 양수이므로 지수법칙 적용 가능하기 때문에 양변에 똑같이 거듭제곱해도 된다는 뜻이에요. 그럼 배워서 지수법칙, 수를 거듭제곱하면 2는 곱하라고 배웠잖아. 그럼 얘는 148의 1제곱이니까 148이 돼요. 우변은 이거 곱하는 거잖아요. x2에 x분의 3제곱으로 쳐야 돼요. 밑에도 마찬가지죠. 37의 y제곱에 y분의 1제곱 하는 겁니다. 그럼 오른쪽도 16은 2의 4제곱이죠. 2의 4제곱에 똑같이 y분의 1제곱 하는 거예요. 그럼 얘네들이 곱해지면서 좌변은 37이 되고 우변은 2의 y의 y분의 4 이렇게 되네요. 보세요. 뭐 하라죠? x분의 3과 y분의 4를 빼랍니다. 그럼 저 빼게 되는 숫자 잘 봤더니 각각 위아래식의 지수들인데 지수를 빼라고? 뭐 하라는 얘기죠? 나누라는 뜻이에요. 지수를 뺄 수 있는 방법은 위아래를 나누는 겁니다. 148 나누기 37 얼마인가요? 4예요. 4. 그럼 얘는 같은 밑끼리 나눗셈 하면 밑은 한 번 쓰고 지수를 순서대로 뺄셈 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 4를 뭘로 바꿨었죠? 2의 제곱으로 바꿨어요. 그럼 밑 서로 같아졌잖아요. 따라서 지수는 누구랑 같다는 얘기죠?
2랑 같다. 가성립 배움. 밑에 거 마무리 봐드릴게요. 밑에 거. 똑같습니다. 2의 x제곱은 3의 y제곱은 6의 z제곱은. 근데 위랑 다른 게 뭐냐면 위는 얼마인지 값을 알았잖아. 얘는 다 똑같긴 한데 얼마인지를 모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 임의의 상수 k라고 두세요. 얘는 어떤 상수값을, 어떤 값을 가질 거 아니야.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얘를 k라고 두고, 얘를 k라고 두고, 얘를 k라고 둬요. 잘 보세요. 아까랑 똑같습니다. 뭐 해야 돼요? 답을 보니까 이 지수가 역수로 가 있네. 여기는 x분의 1제곱, 여기 x분의 1제곱, 여기 y분의 1제곱, 여기 z분의 1제곱 해서 얘네 지수를 정리한 다음에 여기다가 역수 형태의 지수를 취할 수밖에 없는 꼴로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좌변은 2, 우변은 k의 x분의 1제곱, 여기는 지수 분배하면 3, k의 y분의 1제곱, 6, k의 z분의 1제곱. 맞춰줘야 돼요. 얘네들은 덧셈하고 얘는 뺄셈해야 돼. 그럼 얘네들은 곱셈하고 여기서 어떻게 된다고? 나눠야 돼. 그래야 지수가 뺄셈이 될 테니까. 그럼 얘랑 얘랑 곱하면 좌변은 6, 우변은 k의 같은 밑끼리 곱하면 지수는 덧셈한다. x분의 1 더하기 y분의 1. 밑에 6, k의 z분의 1. 이제는 뺄셈, 나눗셈한다. 같은 숫자끼리 나눗셈 했으니 좌변은 1이 되고 우변은 같은 밑끼리 나누면 밑은 한 번 쓰고 지수는 뺄셈한다. x분의 1 더하기 y분의 1에 z분의 1을 뺀다. 됐니? 문제 써 있잖아. x, y, z 뭘 곱해도 0이 되지 않는다. 분모 일단 0이 아니라는 얘기죠? 이게 무슨 말이야? 이게 끝이 아니야. x, y, z 0이 아니라고? 그러면 셋 다 0이 아니라는 뜻이지. x도 0이 아니고 y도 0이 아니고 z도 0이 아니네. 아, 왜 썼지? 아, 분모에 0 오지 말란 뜻이구나. 가 아니야. 그게 끝이 아니에요. 뭐가 끝이냐면 x, y, z 0이 아니라고? x, y, z 0이 아니라고? 아, 여기는 2의 x제곱에 얘가 0이 아니라는 뜻은 k가 1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y가 0이 아니라는 뜻은 3의 0제곱이 아니라는 뜻이니까 3의 0제곱일 때만 1이고 3의 거듭제곱은 1이 안 나타난다는 얘기죠. 아, k가 1이 아니구나. k가 1이 아니고 이게 왜 중요해? k가 1이 아니야. k가 만약 1이면 이 값은 모든 실수값이 돼요. 1의 몇 제곱은 다 1이니까. 근데 k가 1이 아니래. 그럼 k가 1이 아니면 이 지수가 무일 때만? 0일 때만 어떤 수의 0제곱 1 이렇게 성립하는 거니까. 그래서 저 조건을 단 거예요. k가 1이 아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k는 1이 아닙니다. 그럼 이 값은 딱 하나의 값 정의할 수 있다. 1이 아닌 숫자의 몇 제곱이 1입니까? 그러면 0제곱이 1입니다. 문제에서 원하는 답은 0이 된다. 아시겠죠?